예, 수급 기대감 탄탄이라고 했는데요. 그 수급 기대감이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도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흥행 조짐이 보인다 정도는 저희들도 여기서 전해드렸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수급도 모이고 진짜 수익률 게임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갈 줄은 저도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현장에 계시니까 저희가 체감하는 거랑 또 다를 것 같아서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우선 코스닥 이번엔 벤처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었죠. 지금 이번에 벤처펀드 출시를 앞두고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일단은 흥행에 좀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양한 좀 세제 혜택도 있고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러한 펀드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사실 이번 4월 5일에 이제 벤처펀드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만큼 벤처펀드의 사이즈가 커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 최근에도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인 수급이 유입됐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기대감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에 따른 그러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코스닥 이 벤처펀드 쪽으로 자금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유입될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월 5일에 출시할 당시 한 3,7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한 8,000억대 정도 수준까지도 지금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이게 이제 1조 원을 넘어서서 얼마만큼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 쪽으로 이제 규모가 확대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 이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방향성도 좀 좌우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수급 상황 보신다면 이 8천억 원이 몰렸다는 그 액수 자체도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장 참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왜? 그러니까 벤처와 관련된 펀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번은 왜 이렇게 대박이 나고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밀어주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3년 동안 8조 원을 들여서 성장 지원 펀드를 만들어서 팍팍 밀어주겠다 이런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고요. 예.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97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적 한계도 있었고 운용사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밀어준다는 그런 바람 속에서 47개 자산운용사가 80개 펀드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그 의지에 그 추호의 의심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간다 이런 그 신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쪽에 입문을 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차화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차화정이 생겼고 이때 당시 어떤 상품들이 있었는지를 배우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뭔가 얘네들이 주도를 해서 시장 자체도 끌어올려주고 또 관계된 종목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시장에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코스닥에 불고 있는 훈풍은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그 지수로서 벤치마크로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유가 좀 생겨 있고요. 자금이 몰려 있기도 하고 시장을 믿어볼 만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테마주가 좀 형성이 돼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코스피에서 더 이상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당분간 없다고 본다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번에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물론 벤처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비중이 늘어나면 결국 도로바이오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붕업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또 제약바이오로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도 드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 상승을 보더라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극심하게 나타났었죠. 그러한 이유가 사실상 즉 코스닥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거의 대부분의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상위 종목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총 상위
소비주들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러한 부분 좀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지금 같은 주가 상승보다는 좀 하락세를 많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섹터별 이제 좀 다변화가 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코스닥 벤처펀드 뭐 지금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뭐 수급이 좀 유입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2003년에 이제 이러한 활성화 정책, 비슷한 이제 활성화 정책이 나온 이후에 한 1년 정도 뒤에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의 의지가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자금이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그런 이번 달에 사실상 이제 막 이제 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너무 보시기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이러한 벤처펀드 향후에 이제 얼마만큼 이 자금이 유입되는지 이러한 지금 향후의 추이를 좀 확인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재만 바꿔서 똑같은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KRX 300도 비슷한 지금 관점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코스피 200에다가 시가총액 높은 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함께 들어가서 KRX 300을 이루고 있는 건데 사실 꽃도 제주도에만 꽃이 핀다고 해서 봄이 왔다고 하진 않잖아요. 뭐 부산에도 꽃이 펴야 되고 결국 서울까지 꽃이 다 펴야 사람들이 이제 봄이 왔다고 하는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만 꽃핀다고 해서 물론 지수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봄이 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만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진짜 봄이 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근데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로만 시장을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이러한 벤처펀드 이슈가 어느 정도 일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정도의 시각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펀드가 뭐 지금 자금이 뭐 8천억 이제 뭐 좀 더 이제 인기가 넘어지면 뭐 활발해지면 뭐 1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1조도 사실상 이제 코스닥 코스닥 주식에 투자를 한 게 아니거든요. 뭐 IPO라든지 메자닌이라든지 채권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스닥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로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코스피를 떠나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레벨업되고 시장의 체질이 계속해서 강화돼야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바이오 섹터의 좀 완화 그리고 이제 기타 타 섹터로의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는 이 펀더멘탈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그렇게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전에 작년 하반기에도 국민연금이 코스닥 지분 늘린다고 했을 때 시장이 반짝 올랐는데 사실 그때도 국민연금이 한꺼번에 그 많은 지분을 다 산다는 게 아니었는데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었거든요. 이번에 KRX 300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직접적으로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온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를 건 가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얘기를 또 시장에서 해보자면 어쨌거나 코스닥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와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 오늘 나타나다 보니까 뭐 계속 코스닥 시장에 대한 봄 그리고 반대로 코스피에서는 언제쯤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사줄까라는 좀 한탄 같이 들려오고 있는데 좀 그래도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좋아지는 것 같고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는 보면 물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약간 분위기는 갈리는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2천억 원대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한 3천억 원대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한국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워주겠다는 그 의지를 외국인 투자자들도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오랜 단골 손님이었던 미국계 그리고 홍콩계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사실이고 사실 코스닥에 투자하다가 여기서 이제 재미를 보고 어느 정도 상투를 잡았다 싶으면 이 자금이 코스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대로 또 마지막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외국인의 이런 순매수세가 계속 우리 나라 안에서 돌면서 시장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줄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수급적인 측면
그 가능성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결국에는 뭐 외국인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려면 국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이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러한 실적이 크게 레벨업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자금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1분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외국인 수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소 좀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국내 금리 간의 지금 역전이 지금 이제 이뤄지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환차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자금이 좀 이탈할 가능성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작년과 같은 그러한 국내 이제 IT 기업들이 그렇게 작년 같은 호실적을 기록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그러한 좀 시각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과 같은 그러한 좀 공격적인 매수세는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러한 투자 추이를 계속해서 뭐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에 대한 또 하나의 영향력 그리고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피크일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역시 실적 증가 속도가 주춤해진다면 다시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도 저희가 유심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메리츠 종금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심층 토크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